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박정환 박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왜 동물보다 더 뛰어나나요?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상상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머리로 상상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각종 동물과 다른 그러한 진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상력의 차이가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나고, 그리고 회사와 회사, 국가와 국가와의 차이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상상력이 모든 것이다. 그것은 삶에서 펼쳐질 매력들을 미리 보여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라든지 시련과 싸우지 마시라고 했죠. 물론 문제 또는 시련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고 이제 고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연관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놀랍게 변화된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국의 엘스패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상담 경험입니다. 이 의사는 어느 날 14살 된 학대를 많이 받아온, 머리를 아주 짧게 깎고 그리고 문신을 한, 덩치가 좀 크고 그리고 아주 샤워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이 소년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억지로 이 상담을 받게 되어서 아주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사람들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나와는 미래에 있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니? 미래 꿈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내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더니 자신의 꿈은 공주라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어울리지 않은 그러한 꿈과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주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아주 잘 보살펴주고 관대하게 대하는 아주 아름다운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아주 날씬하고 옷을 잘 입은 그러한 공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와 이 소녀는 그 공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주가 사는 그 성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방이 얼마나 많고 어떻게 생겼는지 몇 주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 공주가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우리 이제 15년이 지나서 내가 29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너는 이제 사회복지사 훈련을 받았지? 그동안 어느 대학을 다녔니? 했더니 영국 북부의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했니? 하니까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 그런 것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14살 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때 너가 2, 3년 학교를 그만두고 가지 않았잖아. 어떻게 학교로 돌아갔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도움을 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도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당신이 전화를 해줬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정신과 의사가 했잖아요. 학교 선생님과 만남을 주선해 줬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학교 선생님과 만났을 때 어떻게 악수를 했지? 그리고 너가 어떤 모습이었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자기가 말을 잘 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소녀가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전화를 해주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얘기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직접 만났을 때 학교에서 아주 훌륭하게 행동했습니다. 성공을 아주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후 2달이 지나고 나서 이 소녀는 병원에 더 이상 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자신이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니까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그리워할 것 같아. 우리가 간혹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정도에 한 번씩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18년 전에 소녀를 만났던 일입니다. 그 소녀는 그녀의 꿈을 이뤘고 아주 자격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의사가 만일 그 소녀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고치려 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2번째 사례로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영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점에 총리로 선출된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통해서 그 강력한 미래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의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40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전차 군단을 이끌고 그리고 전투기를 이끌고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켜서 여러 나라를 이미 패망시키고 이제 프랑스도 손을 들고 그리고 영국은 폐색이 아주 짙어져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영국은 매일 독일의 무차별적인 그러한 공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민의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졌고 정치가들 그리고 여론이 항복을 원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처칠은 영국 국민들에게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심각한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세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질문할 것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거기에 이르는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승리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이 처칠 수상은 피땀을 요구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연설의 초점은 궁극적인 승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승리를 보고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This was their finest hour 라고 하는 즉 이때가 그들의 최고의 시간이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에서는 미래 천년 앞에서 지금을 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한다면 새로운 암흑시대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스스로 견디도록 합시다. 대영제국 영연방이 1000년 동안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때가 그들의 최고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처칠 수상의 아주 영감적이고 강력한 이러한 연설 메시지는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패배로부터 눈을 돌려서 승리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용기와 신념을 갖도록 단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제 강직성 척추염 불치병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0년 이상 많은 의사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라는 그런 선고를 듣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래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상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놀랍게 변하고 제가 손이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는 완전히 염증으로 관절염으로 굳은 그런 상태였지만 손이 올라가는 모습을 눈으로 미래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기 말로 말하기를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손은 반드시 나아서 올라갈 것이다. 완전히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의사들은 제 강직성 척추염이 점차 곱추같이 될 거라고 그러한 모습을 의과사전에서 보여줬지만 저는 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바르게 설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서서 바로 회복하고 팔도 회복할 그러한 모습을 미리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제게 아주 놀라운 힘을 줬고 그것이 결국 제가 놀랍게 치유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엔 테니스도 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자인 베냐민 싱어는 교육에 있어서 앞날을 바라보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높은 성취를 하는 학생들과 낮은 성취를 하는 학생들의 그 차이는 가정 배경이 어떻다든지 또는 IQ가 높고 낮고 한 그런 것보다는 앞날에 대한 아주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낮은 성취를 하는 학생들은 거의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단기간에 머물러 있었고 미래는 운명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주 높은 성취를 하는 학생들은 5년 또는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긍정적인 미래상을 훌륭하고 놀라운 미래상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훌륭한 미래상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